안녕하세요. 76세, 40년 경력의 예방의학 전문의 이한석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바로 건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혹시 집에 비타민제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계시죠? 아침에 챙겨 먹는 종합 비타민, 비타민C, 오메가3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C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니까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안 걸리려고 먹고 피부 좋아지라고 먹고 그냥 습관처럼 먹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중 비타민C 매일 먹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감기 걸리고 면역력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그냥 알약 하나를 삼키기만 한다고 몸속에서 모두 흡수되고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이후에는 몸의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위산 분비가 줄고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 염증 상태에 노출된 분들이 많아지죠. 이런 변화 속에서 비타민C를 아무렇게나 드시면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위에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C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이 물질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면역력 향상은 기본이고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을 완화시키고 암세포의 생성 환경을 차단하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비타민C 섭취 방식을 바꾸고 난 뒤 몸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껏 잘못 알고 있었던 비타민C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왜 나이 들수록 그냥 먹으면 효과가 없는지,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능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하나하나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났던 환자분들의 변화도 진짜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릴 겁니다. 말로만 좋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결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타민C를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비타민C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감기 안 걸리게 해주는 성분? 피부 좋아지는 항산화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그런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생명유지 물질입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몸에 저장되지 않고 하루하루 소모되며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보충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는데요. 산화란 쉽게 말해 몸속 세포가 녹슬어가는 과정입니다. 세포가 산화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관을 막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때 비타민C는 이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의 중심에 서 있는 영양소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비타민C가 세포 속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 손상을 억제하며 세포 돌연변이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도 필수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혈관, 관절, 연골, 점막, 장기벽 등 우리 몸 전반에 존재하는 구조 단백질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되지 않아서 잇몸 출혈, 상처 회복 지연, 그리고 혈관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비타민C 수치가 높은 고령자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확연히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세포 역시 산화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타민C의 보호 효과가 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당뇨와 관련해서도 비타민C는 의미 있는 작용을 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몸속에서 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AGES라는 유해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각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AGES 형성을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서는 비타민C를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당뇨 전단계 환자들에게서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혈관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정리해보면 비타민C는 단순한 면역 영양소가 아니라 혈관, 뇌, 피부, 대사 기능, 면역계 전체를 지키는 필수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그냥 한 알로 생각하시고 시간, 형태, 복용량을 신경 쓰지 않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는 줄고 소장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선 흡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몸속 염증이 많아 비타민C 소모량이 2배 이상입니다. 즉,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더 정확하게 복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타민C 섭취법을 바꿔드린 환자 중에 잊히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1세 여성 이정혜 씨였습니다. 이정혜 씨는 처음 저희 병원을 찾았을 때 늘 지친 얼굴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잠도 푹 자질 못하고 감기도 달고 사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본인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지 여쭤보니 종합비타민 하나, 비타민C 1000mg짜리 하나씩 식사 후에 매일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 어르신, 그 방법으론 절반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복용 시간을 바꿨습니다.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 30분 전 혹은 식간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도록 조언드렸습니다. 또 하루 한 번 1000mg 대신 500mg씩 2번 오전과 오후에 나눠 복용하시도록 했습니다. 형태도 알약이 아니라 분말형 제품으로 바꾸셨고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이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식사하시는 걸 권했습니다. 2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이정혜 씨는 정말 밝아진 얼굴이셨습니다. 요즘은 감기도 안 걸리고 피로도 훨씬 덜하고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이게 다 비타민C 덕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CRP라는 염증 지표가 0.9에서 0.3으로 떨어졌고 공복 혈당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 남성 김기환 씨입니다. 김기환 씨는 고혈압, 전립선비대, 만성 피로로 항상 병원 약만 잔뜩 드셨던 분입니다. 식사는 제때 못 챙기고 과일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제가 김기환 씨께 제안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2끼에 반드시 비타민C 풍부한 식품 한 가지 이상 추가하기. 그리고 저녁 시간엔 비타민C를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복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시너지 효과가 커지거든요. 또한 비타민C를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니 위장 부담도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달 후 김기환 씨는 예전보다 눈빛이 훨씬 또렷해졌고, 선생님, 요즘은 낮잠을 안 자도 버틸 만큼 좋아졌어요. 자꾸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피로감 설문에서도 이전보다 60% 이상 점수가 좋아졌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그저 피부 좋아지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살리고 혈관과 세포를 회복시키는 치료의 일부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60대 후반의 여성 두 분은 감기 예방을 위해 복용을 시작하셨다가 관절 통증과 잇몸 출혈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은 잇몸에서 피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요즘은 양치할 때도 피가 안 나서 신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모든 변화는 복용법을 바꾼 것만으로 생긴 일입니다. 약을 더한 것도 아니고 운동량을 극적으로 늘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타민C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저도 지금부터 비타민C 먹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먹어야 해요?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을 때 그게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법 하나만 바꿔도 흡수율이 달라지고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보통 비타민은 식후에 먹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비타민C는 약간 다릅니다. 비타민C는 위산이 있을 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식사와 식사 사이, 즉 식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것도 좋은데요. 위가 예민하신 분은 식사 30분 후가 더 적합합니다. 다음으로는 복용량입니다.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몸에서 필요 이상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00mg을 드시는 것보단 500mg씩 하루 2번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항산화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형태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알약, 분말, 젤리, 액상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옵니다. 특히 분말형 비타민C는 흡수가 빠르고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위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또 버퍼드 비타민C라는 중성화된 제품도 있는데 이건 산성을 줄여서 속쓰림 없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세 번째, 음식과의 궁합도 놓쳐선 안 됩니다. 비타민C는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욱 잘 되고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C는 설탕 섞인 주스보다 생과일과 함께 그리고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귤처럼 자연 그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이나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세포막 보호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결석을 앓은 적이 있으신 분, 통풍이 있는 분, 그리고 항응고제,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비타민C는 요산 수치를 살짝 올릴 수 있고 체내 칼슘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고용량 복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복용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내가 먹는 약과 비타민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3개월만 먹으면 되나요? 하시는데요. 비타민C는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평생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눈 뜨면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C를 마시는 습관, 점심 후 2시간에서 3시간쯤 지나 또 한 번 복용하는 루틴, 이걸 만들면 됩니다. 꼭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몸에 맞는 복용 시간, 용량, 방식을 정하고 그걸 매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한번 크게 바꿔서 건강해지길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건 작은 노력이 매일 쌓여야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 많이 먹는다고 몸이 금세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일정하게 들어가야 그 효과가 차근차근 드러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마치 매일 조금씩 닦는 거울과 같습니다. 먼지가 자꾸 쌓이는 거울에 한번 세게 닦는다고 깨끗함이 오래 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루에 두세 번 살짝살짝 닦아주는 게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몸도 매일 염증, 스트레스, 유해산소라는 먼지에 노출됩니다. 그 먼지를 닦아주는 도구가 바로 비타민C인 겁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연구들도 꽤 많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건강연구소에서는 비타민C를 하루 500mg 이상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3,0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도 비타민C 수치가 높은 고령자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늦게 나타나고 치매 진단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연구는 서울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에서 진행한 당뇨 전단계 환자 대상 실험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3개월간 투여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0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혈관 염증 수치인 CRP가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질병 예방의 실마리이며 그 열쇠는 꾸준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꾸준함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씩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비타민C 분말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 간식으로 귤이나 키위, 파프리카를 챙기는 것, 식사 중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것, 이런 습관이 하나둘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장을 볼 때마다 이번 주엔 어떤 비타민C 식품을 골라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후 3시엔 두 번째 비타민C 타임처럼 생활 속 리듬에 녹여 넣으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고 잇몸 출혈이 사라지고 관절 통증이 줄고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에 피로감이 덜한 몸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꾸준함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비타민C는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매일 싸워야 할 것들을 대비해 건네주는 작은 방패 하나입니다. 그 방패를 매일 지니고 다니는 사람과 가끔 한 번씩 들고 나서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하겠죠. 오늘 저와 함께 비타민C의 진짜 역할과 효과, 그리고 나이 들어서 꼭 알아야 할 복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셨습니다. 내용이 많았지만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그냥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대로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만 그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기 예방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막고
염증을 낮추며 세포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용량을 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500mg씩 하루 2번, 식간이나 공복 상태에 자연식과 함께 속이 예민하신 분은 위에 부담되지 않게 조절해서 몸에 맞게 드시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정혜 씨, 김기환 씨처럼 단지 복용 시간과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만에 피로가 사라지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감기를 달고 살던 몸이 바뀐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 잇몸 출혈이 멈췄다. 잠이 잘 온다.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사실 병원 검진표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매일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돌봄의 시작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늦게 깨닫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몸이 내 말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그제서야 좀 더 챙길 걸 하는 후회를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다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내 몸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 시작을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아침 물 한 잔과 비타민C 시작합니다. 키위 사러 마트 갑니다. 500mg씩 나눠서 먹어볼게요. 여러분의 그런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런 건강 정보가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한 잔의 비타민C, 열흘을 거르지 않는 습관,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가장 강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딘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드립니다. 자신을 돌보는 당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따뜻하게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